지금 당장은 엄청 큰 문제겠지. 근데 뭐 한 1년 2년 지나봐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잃어버리지. 결국에 오잖아. 최근에 이 씬에서 좀 많이 얘기가 많았던 게 직구 규제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구 규제 심각하지? 심각하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에서 철회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였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나온 말 중에 좀 재밌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직구를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살래요 라고 했거든?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는 직구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매 대행이 되는 나라가 세상에 몇 없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 직구나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나라라서 그런 거지, 바로 옆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었던 일본도 해외에서 물건을 하나 들어오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 좀 많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힘들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율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 나머지는 해외 구매 대행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뭐 미국 정도? 해외 구매 대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소비자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자 입장으로서? 소비자 입장에서 직구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해외 직구가 모든 나라의 뭐 디폴트 값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해외 직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 그런 거에는 이제 관세의 영향도 있고 통관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방금 그 일본도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국인 셀러가 일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는 그럼 직구가 아닌 건가요?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서 역직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다 팔고 있는지를 봐봐봐. 많아봤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정도야. 쇼피를 이용해가지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도 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좀 미미한 수준인 것 같고, 근데 그나마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열려있는 게 우리나라가 하도 역직구를 많이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의 민족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는 역직구 물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작년에 역직구 1위가 일본이었거든. 일본으로 나가는 물량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본 좋아요, 일본 물량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잘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개인 셀러가 판 것 중에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이었어. 어찌되었던 이번에 그 직구 규제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진출을 한 거잖아, 테무나 알리.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는 직구 자체가 좀 어려워진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리하고 테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이커머스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미국 아마존이라고 말을 하거든. 갑자기 왜 중국 회사를 얘기하는데 미국 아마존을 얘기하느냐면, 미국의 전 정부였던 트럼프 정부가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좀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 관세라는 게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많은 양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전에 싸게 제공되던 물건들이 아무래도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잖아. 그런 이유, 또 미국하고 중국이 한참 무역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 팔려야 되는 많은 양의 물건들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사는 사람이 안 사줘. 그러면 그 공장들 다 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국대로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물건을 잘 팔던 아마존에서 물건을 잘 못 팔게 만들어. 그러면은 아마존의 영향권 밖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는 말인데, 실제로 알리테무에서 사는 물건들은 KC 마크가 없이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셀러가 그 제품을 사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KC마크를 받아야 되거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야.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해외 사이트에서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역차별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 파는 거에는 다 거기에 정책에 맞춰줘야 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안 받아도 되거든. 왜냐면 알리나 테무는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의 법에 따라가게 되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타면 하루 이틀이면 다 딜리버리가 되니까
옛날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고, 그렇게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옛날 방식으로만 무역을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태까지 왔다라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많더라고. 내가 직장 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한참 중국으로 옮기는 게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 당연하지. 공장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좀 더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이 모두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나는 목격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대기업 공장들밖에 없지 않나? 중소기업 공장은 거의 없다라고 봐.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그걸 브랜딩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자본의 법칙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 결국에 우리나라의 비싼 임금을 못 견디면 자그마한 공장들은 이제 다 외국에 나가 그런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품질을 높임으로 해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이 많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서 물건을 다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엔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 미국이 이길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어디를 한 군데를 조이면 다른 데는 분명히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거든.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금지 조치도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무언가 그렇게 억지로 틀어막아 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할 거야.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로 할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필요가 있었으니까 계속 직구를 해왔을 거고. 그리고 예전의 직구와 지금 직구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 직구는 정말 비싼 제품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살려고 했었던 직구가 많았거든. 지금도 사실은 그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 직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저렴한 제품, 브랜드 없는 제품을 그냥 싼 가격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쪽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저렴한 물건에 물건 살 수 없는 거고, 최근에 전자제품? 그러니까 소형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아니면 어디서 사? 한 1년 전인가 내가 중국 제품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직구도 끝인가? 그래서 중국 말고 대체할 만한 좀 저렴한 물건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을 대체할 만한 곳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제 그래봤자 나오는 게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데일 거잖아. 근데 이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막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는다면 또 뭔가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겠지, 다른 곳에서. 억지로 막는다는 건 그닥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테무와 알리의 인기는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 검색량이 많이 떨어졌어, 옛날보다. 왜냐면 알리, 테무 처음에 싼 값에 샀겠지. 한 번, 두 번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잊혀져. 한두 번 갖고 놀다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싼 값에 살 수 있겠지만 계속 거기서 사진 않을 거란 말이지. 나는 예전에 천양백화점이 망하고 다이소가 흥했던 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 다이소랑 똑같은 컨셉의 천양백화점은 왜 망했을까? 거기 가면 물건이 형편없었거든. 근데 다이소는 저렴하면서도 물건이 어느 정도 만듦새가 있었어. 가성비의 측면에서도 괜찮았다라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는 꽤 큰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알리나 테무는 그 정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품질 면에서. 근데 그 품질면이라는 게 사실 가격에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 그렇죠. 저렴한 소재를 넣어서는 절대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 그건 망고의 불변이야. 광고비를 정말로 계속 때려볼 수 있다? 가능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성장률이 올라간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리가 없어.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도 광고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없는 거야. 지금 당장은 엄청 큰 문제겠지. 근데 뭐 한 1년, 2년 지나봐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잃어버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탕후루 그렇게 막 먹고 다니시더니만 요즘에 탕후루 가기 힘들다고 다 그러잖아. 요즘에 또 다시 대왕 카스테라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굉장히 막 외국 자본의 모든 게 다 먹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쿠팡도 외국 자본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셀러분들은 힘들다는 말 별로 안 하시더라고. 그냥 다들 예전만큼 해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서. 그리고 그렇게 알리랑 테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긴장감이 생겨서 조금 더 다른 활로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중국 구매 대행만 믿고 있다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엄청 우리가 느낄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고, 사실 알리나 테무는 그 전부터 사실 조금 계속 커져 왔었어. 우리가 못 느꼈다 뿐이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만 차가운 물부터 계속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잖아. 사실 지금은 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구매대행 금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법으로 막아서 이걸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작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이 분명히 열리거든요. 그 셀러들도 사실 지금 당장 밥줄이 끊겨버리면 분명히 다른 길, 다른 어떠한 걸 하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왔고 다른 셀러들도 그런 분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거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을 때. 재작년에 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곧 중국 구매 대행이 끝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들은 정보들이 굉장히 좀 나는 많이 있어가지고 셀러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셀러들은 그냥 그래요, 네, 오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오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으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